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여러분들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중국인들이 평양을 대탈출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은 북한의 최후방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조중안보조약의 무조건 바로 자동 개입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지금 대규모로 평양을 탈출하고 있는데 평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 전량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전량, 즉 식량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전량세대, 식량이 없는 세대가 무려 40% 가까이 되고 그 40%가 식량 구입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7월 19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싸게 파는 방식으로 공급에 나선 가운데 일부 돈 없는 세대들은 쌀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청진시와 회령시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도, 시, 군들에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식량 판매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 쌀이 1kg에 7,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는데 당국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령시의 남문동, 성천동, 강암동, 유선동 등에서 10세대 중 2에서 4세대가 돈이 없어 식량 구매를 포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위에서는 돈이 없어 쌀을 못 사는 세대들을 서로 도와주어 당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만 하고 있다. 라며 시장보다 늦게 판매해 주는데도 식량을 구매 못하면 당국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겠나?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식량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 세대에 구매권을 넘겨주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유가 있는 장사꾼 등에게 일정의 돈을 받아 식량을 구매해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직접 그랬겠죠. 서명까지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에서 식량을 책임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그리고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냐. 전국에 있는 식량 창고, 이호 창고 이런 전시 비축물자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책임져 주겠다고 해놓고 판매를 한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현재 시장 가격이 1kg당 7,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 이걸 3,500에서 4,000원 그러니까 한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받고 팔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야 정부가 정말 대단한 혜택을 주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 시장 가격의 쌀 1kg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 가격 즉 식량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가격으로는 이 정부가 그때 가격 기준으로 지금 돈을 남기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쌀 팔아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하겠다는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쌀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 쌀을 사서 먹을 수 없는 세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쌀 구매권은 각 세대당 주죠. 그런데 돈이 4,000원이 있어야 그 쌀 1kg을 살 텐데 4,000원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권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뭐 한 500원 이렇게 받고 팔고는 그 500원 가지고 그냥 강냉이 쪼가리나 이런 거 사서 당장 배고픈 거 그걸 가지고 며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 지금 이 한 끼 이거만 먹고 끝낸다. 이제 식량 없어요. 그러고는 새로운 구매권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주민이 최소 20에서 많으면 40%까지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인민 생활이 완전히 그냥 폭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사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화교들까지도 굶어 죽었다 이겁니다. 화교가 뭡니까? 중국인인데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북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화교 아니겠습니까? 그 화교가 굶어 죽었다. 놀라운 일이죠. RFA 라디오 미 의회 언론이죠. RFA가 보도를 했는데 요즘 북한의 청진, 원산 등지에서 화교들이 생활고로 아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화교들의 귀국을 허가했지만 몇몇 화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진 돈이 바닥나 귀국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다. 소식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초부터 원산시도 기존과 달리 굶어 죽는 주민들이 발생했다 라면서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 중에 화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화교가 굶어 죽다니 조선의 경제 위기가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는 한탄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화교들은 합법적으로 여러 번 중국에 드나들 수 있어 중국 물건 장사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라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화교들마저 굶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조선의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냐 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화교 이제 중국인인데 북한에 들어와서 삽니다. 왜 살겠습니까? 돈 벌려 들어왔겠죠. 그래서 중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 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들락날락 하던 그 무역을 작으면 보따리 무역, 크면 뭐 꽤 큰 무역을 했겠죠. 그 무역 행위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말라버렸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떵떵거렸던 그 화교들마저도 일부가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 우리나라로 치면 1950년대나 60년대 들어와 있던 미국인이 지금 굶어 죽은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의외로 북한에 아주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식량이 없어가지고 화교까지 굶어 죽고 식량 전량 세대 40%가 이제 식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기름값이 폭락했답니다. 기름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7월 16일 날 보도 나왔는데요.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값이 치솟았던 북한 정제유 가격이 사흘 만에 50% 이상 폭락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정제유 공급을 받으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했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양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1kg에 각각 7,000원, 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2일 조사된 평양의 정제유 가격과 비교할 때 휘발유는 36%, 즉 11,000원에서 7,000원, 경유는 53%, 즉 8,5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11일 김정은과 시진핑이 북중 우호 조약 60년을 맞아 친서를 주고받은 직후에 중국으로부터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게 복수의 소식통의 전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정제유가 확 들어갔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는 남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반값으로 경유 같은 경우는 반값, 휘발유 같은 경우는 한 60, 70% 가격으로 떨어져 버렸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을까? 김정은이 하고 시진핑이 하고 친서 주고받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라는 그 답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 중국이 좋았을까? 뭔가 요구할 게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급으로 탈북자가 송환되었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중국 당국이 체포하고 공안이 체포하고 해도 북한이 받지를 않아요. 왜? 국경을 막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둥의 또는 선양의 감옥에 가두어 놨었는데 그걸 지금 한꺼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RF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단둥 세관을 깜짝 개통했는데 이 기회에 50여 명의 탈북민을 버스 2대에 태워 북송했다. 선양의 수용소에 수감된 지 1, 2년이 된 자들도 그동안 북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북송된 것이다. 북송된 자들은 남녀 합해 50여 명 정도 되는데 일반 탈북 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있다고 한다. 이번에 북송된 사람 중에는 허베이성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 소리 듣던 30대 여자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국경을 막았으니까 국경 막고 나서 잡힌 사람들 이제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받은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보내주고 싶었는데 왜 뭐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비용 아닙니까? 그거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니까 감옥에 죄수 한 명 다 비용이죠. 그래서 보내주고 싶었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못 받았다가 이번에 50명을 한꺼번에 버스 2대에 태워서 넣어준 겁니다. 즉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이 나왔죠.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열고 정제유가 지금 들어왔고 하니까 이제 무역을 재개하겠구나. 그래서 북한이 살겠구나. 이런 분석, 보도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 언론들이 일부가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석대로
중국과 한정적인 부분적인 이 대외 개방,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벼랑 끝에 가 있는 북한의 경제, 북한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퍼뜩 생각하기에 국경 열면 살 수 있겠지. 지금 국경 막아가지고 생필품이 못 들어오고 비료가 못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인민생활 또는 식량 부족 이런 것들로 해서 굶어 죽으니까 열면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산하연구원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런 논문을 내놨습니다. 분석 자료죠.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한다면 생필품 수입뿐만 아니라 산업용 자재와 같은 제재 대상 품목의 밀수도 제기할 것이다. 이는 북한 산업에는 기사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등 거시경제와 주민생활에는 급격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외화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환율 급등 그리고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로 수출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는 것뿐인데, 당국이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시장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북한 내 시장이 극히 위축된 상황에서 수입 재개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에 이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 국경을 연다고 해서 북한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국경을 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달러나 위안화로 지금 무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면 다른 건 아니고 오직 중국하고만 지금 무역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게도 유엔에서 제재하는 물건 또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물품 이런 것들은 중국도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음성적인 무역은 세관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밀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밀수를 한 그런 국경지역까지 다 열 수는 없죠. 왜? 그러면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딱 단둥세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뭔가를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러나 위안화의 외화를 줘야 되죠. 북한 돈 줘서는 안 팔죠. 그러려면 북한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화를 없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시장에 있는, 즉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뺏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갑자기 너 돈 100분의 1로 줄여. 너 예금돼 있지? 10분의 1로 줄여.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분노에 휩싸였던 그 화폐개혁, 그때 당시와 같은 불만이 휩싸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것이 또 영구히 가냐? 아니죠.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는 돈을 뺏어서 물건을 사는데 팔 게 없어요. 또 살려고 하면은 또 뺏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뺏어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은 한정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물가는 폭등하겠죠. 많이 들어와야 물가가 안정될 텐데 조금만 들어오면 물가가 폭등하겠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국경을 열는 부분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북한을 더 망하게 만들고 물가만 치솟게 만들고 인민들의 불만만 완전히 밀란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왜? 돈을 뺏을 게 뻔하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경 봉쇄를 풀면 이제 김정은이 고민하죠. 이거 국경 봉쇄 풀면 식량 위기 이 부분적으로 좀 타게 될 텐데, 그리고 농업용, 산업용 자재 유입해서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 야, 이거 코로나 유입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유입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의료체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나라 그냥 망하는 건데, 국가 붕괴가 우려되죠. 외부 정보 유입 확산이 우려되죠. 당연히 국경이 개방되면 그것들 통해서 바이어를 통해서 보부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야, 니들 말이야 지금 리병철 박정천 그 사람들이 니들 지금 쌀 못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숙청된 거래. 그런 식의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이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불순 세력, 지금 CIA가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한 이런 여러 가지 불순 세력이 섞여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체제가 전복이 될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경 봉쇄를 풀면. 자, 그리고 안 풀면
외부 정보 유입 차단돼서 일단 현상은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방역을 빌미로 반대파 숙청, 계속 숙청해서 공포 정치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상 최악의 이 식량 위기를 타개할 길이 없습니다. 내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원자재 부족에 따른 경제 붕괴 해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국가 경제 붕괴에 따른 시스템 붕괴. 이제는 뭐 아예 아무런 통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연기를 오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백두혈통, 야 네가 뭐야, 우리가 살아야지, 김정은에 대해 충성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라는 이런 것들, 즉 백두혈통에 대한 정통성 시비, 야 필요 없어 우리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시비가 생길 거다. 그래서 봉쇄를 풀기도 뭐하고 안 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러시아에 이어서 제북 중국인이 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뭔가 위기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정제유가 들어오고 한 그런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14일 단둥세관에서는 오전 9시, 오후 2시로 나누어 두 차례 출입국이 진행되었다. 북조선에서는 화교와 북조선 무역대표부 성원 등 도합 98명이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심양수용소에서 있던 탈북민 50여 명이 북송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여 명의 북한인들이 북한 탈북자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맞춰서 맞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북한에 있던 98명의 중국인, 화교, 무역 하는 사람들, 즉 외교관이 아닌 중국인 98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교가 굶어 죽는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인들을 구출해내야 되니까 북한에게 정제유 주고, 자 우리 이런 거 줄 테니까 좀 바꾸자. 그리고 우리 데리고 있는 거 이거 50명 데리고 있는 거 힘들다. 이거 죽게 받아라 제발. 그리고 그 받는 쪼로 국경 열 때 우리 98명 좀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정제유가 일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98명이나 7월 14일 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 자, 그럼 제가 러시아 대사관 사람들이 대규모로 러시아로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자,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북한에는 9개국 대사와 4개국 대사 대리를 포함해 290여 명 정도 외국인이 남아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북한에 지금 13개 해외 공간이 있는데 참 이게 나라냐, 13개 해외 공간. 그 중에서 대사가 있는 나라가 9개국, 대리대사가 있는 나라가 4개국인데 그 포함해서 290여 명 정도의 외국인만 남아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4월 말에. 그런데 7월 1일 날 90여 명의 외국인을 태운 특별열차가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일부 다른 외국인들 섞여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7월 1일 기준으로 북한에 200명의 외국인이 남은 겁니다. 13개 해외 공간에서. 그런데 7월 14일 다시 중국인 98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외국인이라고는 1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13개 해외 공간이 있죠. 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외국 공간이 1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13개 공간에 대사 또는 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100명으로 13개를 나눠보면 한 개 해외 공간당 6, 7명, 7, 8명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이라고는 전국토에 씨가 다 말란 겁니다. 이렇게 본국하고 반드시 연락해야 될 필수 인원, 진짜 대사관 하나당 7, 8명만, 7명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나머지 외국인들은 전부 다 나갔다. 그러면 이 대사 또는 대사들이 그 밑에 공사, 영사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은 다 나간 겁니다. 본인만 있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본인만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또 생존할 수 있는 물품도 없으니까 다 나간 겁니다. 도대체 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자, 이렇게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4월 달 기준으로 북한의 외국인이 290명이 있었는데 이번 7월 달에만 하더라도 북한에 있던 외국인 20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200명이. 놀라운 일이죠.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6월 달에 정변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박정천, 그리고 이 리병철 이런 최고의 급들이 숙청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대규모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3분의 2가 빠져나갔어요. 자, 그래서 폭풍 전야 같은 평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쭉 알려드리고 있다시피 북한에서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북한 권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백두혈통이 이제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백두혈통이 물려받아야 할 당위성은 없다. 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대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동해 쪽으로 서서히 압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튼 김정은 이 세습 정권만 없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습 정권 빨리 사라져서 굶어 죽는 40% 전량 세대, 식량이 없는 40%의 북한 주민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